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48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이제 사무소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사무소 이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는 건데 일단 사무소 이전은요. 자,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죠. 자, 근데 주의할 거.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자주 틀리는 건데 자, 부직상 개공사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은 업무 지역이 어때요? 우리 특광도 내로 제한된다 이랬어요. 그럼 이들이 특광도 관할 밖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자,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특광도 관할 밖으로 이전하면 업무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광도 관할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전은 전국 어디로는 할 수 있다는 거. 또 휴업기간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전은 해요. 대신 이제 이전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개인도 특광도 관할 밖으로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전했으면 등록 관청 어때요?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새로 옮긴 곳으로 이제 단속을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뭐 해라? 이렇게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은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신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이제 등록 관청, 자, 관할, 자, 내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등록 관청 관할, 자, 밖으로 이전하느냐. 이 절차가 이제 조금 달라요. 자, 근데 뭐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우리 교재 봅시다. 자, 먼저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합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먼저 사무소를 자,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고하시오. 자, 며칠 이내에? 자,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사후 신고입니다. 자, 먼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한다. 그럼 이제 이때 신고. 자, 신고 절차는요. 먼저 이전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자, 이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자, 이때 첨부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등록증하고 자,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자, 이걸 이제 제출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 옮긴 곳도 어때요?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실사도 나가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등록증 제출하는 이유는 자,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즉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면 개공사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지우고 고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발급해주는 서류잖아요. 일종의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수정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반납하면 이제 새로 주소를 어때요? 기재를 해서 이제 재교부해 줍니다. 이렇게. 자, 간단해요. 이게 진짜.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재교부하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자, 48페이지 맨 마지막. 자, 48페이지 맨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다만. 자, 보세요. 등록관청 관할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할 내로 옮겼을 때는 이 등록증에 달라진 내용이 주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반납했던 이 등록증에다가 자, 변경사항만 기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반납했던 등록증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교부할 수 있다. 그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 나 이번 기회에 새로 재발급해 주세요. 이래도 되고요. 자, 이거 돌려받아도 돼요. 차이점. 재발급하니까 여기는 수수료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수수료 낼 일 없죠. 자,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사무소 이전, 자, 관할 내로 하는 거고. 자, 그다음. 자, 우리 교재 넘겨서 49페이지. 자, 이제 관할 밖으로 이전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어디다 하느냐? 이전 후 등록 관청 그랬죠?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이전 전 등록 관청입니다. 그리고 이전 후 등록 관청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근데 먼저 이전하고 그 다음에 10일 내에 신고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등록 관청이 달라지니까. 이전, 후에다. 왜? 먼저 이사 갔으니까 여기다 하는 게 편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이거.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 후. 자, 여기에다 신고한다는 거. 일단 신고 절차는 같아요. 관할 내로 이전하든 밖으로 이전하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여기도 이제 등록증 재교부인데, 자, 차이점. 관할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 말이 없습니다. 단서조항에. 왜 그러냐? 이 경우는 관할 내로 옮겼을 때만 해당합니다. 관할 밖으로 옮기면 등록 관청도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등록증의 맨 밑에 등록 관청 직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도 바뀌니까 이 경우는 새로 재발급해야 돼요. 새로.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재교부해야지 기존의 등록증을 주소만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건 관할 내로 이전했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이제 관할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서류 송부 절차입니다. 자, 만일 A라는 개공사가 자, 여기 이전 전 관할청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옮겼어요.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이 바뀌니까 관리 감독도 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공사에 대한 자료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전 전에 이전 후에게 자, 이 서류를 이제 지체 없이 송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송부해 줘야 될 서류가 뭐예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자, 맨 처음에 이제 등록했을 때 기록한 장부 등록대장. 그러니까 이제 A가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등록했을 때 기록한 장부 보내주고요. 두 번째. 자, 등록, 자, 신청했을 때. 자, 제출했던 서류 있죠? 등록 신청했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자, 실여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 서류 보내준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입니다. 자, 행정처분 서류가 하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A가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행정처분 얻어맞은 정과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이런 처분 얻어맞은 기록. 근데 몽땅 다 주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내 얻어맞은 것만 보내줍니다. 그 전에 이전의 것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관련 서류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A가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 관청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A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이런 행정처분 얻어맞을 수 있겠구나.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자, 도망갈 생각으로 사무소 이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나라 공무원들 쫓아가서 패요? 안 그렇죠? 그렇죠. 자기 관할 벗어나면 손 털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관할 벗어났으니까 서류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니네 관할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그 서류를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이전 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이 한다. 당연하죠? 서류 넘겨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험에 이전 전에서 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자, 뭐 그렇게 외울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서류 송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 송부 서류와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이 두 개,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가끔 이 등록증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함정을 파기도 해요. 자, 송부 서류와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 특히 등록증. 자, 이걸로 함정을 파니까 자, 조심하세요. 이거 구분 딱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사무소 이전 절차.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자, 과태료와 통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무소 이전을 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과태료. 그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등록 관청은요. 자, 이거 협회에다가 또 통보를 해 줍니다. 자, 협회 통보는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그랬어요. 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이등분 휴행고. 그때 이등분할 때 이자가 이거 이자. 이등분 이거 협회 통보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요. 네. 자,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분사무소 살펴보죠. 자, 분사무소. 자, 이제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의 하나에 이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개인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밖에 회사에서는 이걸 지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점. 자, 그런데 우리는 지점이란 말을 안 쓰고 분사무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법인의 하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분사무소를 자, 설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구비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설치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이 요건을 검토해서 이걸 갖췄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등록증이 아니라 자,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이거 원본을 걸어 놓게 돼 있죠. 자, 이거 원본을 걸어 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절차. 자, 우리가 등록 절차 배웠잖아요. 그 등록 절차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갖춰야 될 자, 요건. 자, 분사무소. 자, 이거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 사무소 이전도 그러고요. 분사무소도 그러고요. 이거 합쳐서 반드시 한 문제에 나옵니다. 네. 자, 특히 자, 이 요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하고 자, 포함이 아니에요. 주사무소가 있으면 주사무소 일처리 하면 되니까 분사무소 뭐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주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한 개소를 초과하지 말라. 이 말은 딱 한 개씩만 하시오. 시군구별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요거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 자, 책임자입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한 요건. 자, 우리는 책임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밖에 가면 보통 이제 지점이란 말 하니까 지점장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책임자. 그럼 이 책임자에 대한 요건이 뭐가 있나요? 자, 이건데, 자, 이 책임자. 자, 이 사람 반드시 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또 실무교육도 수료받아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란 말 쓰니까 자,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격에 해당되면 우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책임자에 대한 요건입니다. 이거 이제 잘 우리 알아두셔야 돼요. 자,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뭐냐? 자, 보증 설정을 하라.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만일 법인이 분사무소 하나 설치한다. 그럼 하나 설치할 때마다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이거 자, 추가해야 된다는 거. 추가. 그래서 만일 법인이 원래는 2억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사무소 한 개 할 때마다 1억 추가해요. 만약 3개 설치했다. 그럼 토탈 얼마? 5억 이상 이렇게 되죠. 1억 해서 토탈 5억 이상.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내용은 없는데 자, 당연히 이제 분사무소 자,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소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 필요합니다. 자, 이 사무소는 우리 등록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인데,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거기 주의 파트 봐봐요. 주의에 보시면 첫 번째 주의에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땡땡땡땡 있잖아요. 거기 네 번째 보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자, 이거 우리 간단하게 특수법인 그랬잖아요. 그럼 특수법인은 이 책임자 공인중개사에 한다 X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이런 요건 갖추나요?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요건 갖추나요? 네, 갖춰야 돼요. 자, 특수법인은 예외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로 지역농협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농지에 대해 매매견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도 중개업을 해야 할 때는 중개업을 하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서 등록을 받으라 했는데 이걸 등록 받아야 되나요? 아니, 안 받아도 돼요.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들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어떤가요? 이런 건 추가로 다 갖추긴 해야 되죠. 그런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다. 이건 안 갖춰요, 이건. 자, 그래서 특수법인 같으면 이거는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이 본업이 아니니까 지점장이 꼭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네, 없어도 된다. 자, 여기에만 단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조건은 뭐냐? 네, 갖춰야죠. 다른 건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보증 설정도 다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춘 다음 이제 설치 신고하러 가는데, 자, 그럼 이제 설치 신고하러 어디로 가나요? 자, 우리 교재 50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첫째 줄 주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 자, 이게 중요하죠? 네. 자, 주사무소 등록 관청. 자, 앞으로 분사무소가 뭔가 행정적인 걸 한다. 그럼 무조건 다 우리는 주사무소 찾아간다 이러면 돼요. 간단해요. 분사무소가 뭐 한다?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 이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주사무소 관할청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 찾아갈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등록할 때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나 법에서 갖추라는 걸 갖췄어요 라고 서류, 자, 구비 서류, 그리고 이제 수수료, 자, 이건 납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서류, 자, 설치 신고하는 쪽이 다 입증하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자기네가 확인한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예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보세요. 자, 책임자 실무개혁 받았다는, 자, 실무개혁 수료증 사본. 그리고, 자, 보증 설정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했다는 거, 보증 설정. 그리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그래서 어떻게? 실보사 이러면 돼. 자, 실보사.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실여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실보사. 자, 중요한 차이점 바로 이거. 여기는 보증 설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등록 요건에 보증 설정이 없어요. 왜냐? 아직은 개공사가 아니다. 그래서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때 보증 설정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런 보증 설정이 들어가나요? 예, 이미 주사무소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개공사예요. 그래서 보증 설정이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여사가 아니라 뭐다? 실보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자체,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지자체는 뭐예요? 똑같아요. 자, 시군구조. 왜? 시군구청장 찾아가니까. 자, 그런데 주사무소 찾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시군구는 네,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자, 뭐든지 주사무소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조심해야 될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주사무소 관할청이 자, 이제 이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되면 이제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는 자, 이 신고 확인서 원본을 자, 걸어 놓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신고 확인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통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통보 절차가 뭐냐? 자, 이렇게 신고 접수를 자, 주사무소에서 받다 보니까 주사무소는 이렇게 분사무소가 설치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분사무소 관할청은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주사무소 관할청이 자, 분사무소 관할청에게 야, 네 밑에 분사무소 생겼다. 혹시 그 지역 중개사무소 단속 나갈 때 그 분사무소도 빠뜨리지 말고 단속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자,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보통 이렇게 행정청끼리는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 협회에다도 우리 통보해 주잖아요. 자, 협회단은 항상 언제까지? 예. 자,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또 암기해 봅시다. 이등분 휴행고 그랬잖아요. 분이 이거잖아요. 이등분. 분사무소 새로 설치됐다. 이등분 이거. 자, 이거 통보사항입니다. 자, 이거 구분 잘 하세요.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면 됩니다. 자, 분사무소는 뭐 특별하게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자, 이 시험에 안 빠지고 출제됩니다. 그러면 자, 그 밑에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나요? 예, 분사무소도 자, 이전합니다. 자, 분사무소도 이전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 자, 강남구에 자, 주사무소가 있고요. 자, 이제 지방이라고 해 봅시다. 자, 경기도 수원시 자, 영통구에 자, 영통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영통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자, 영통구로 옮깁니다. 관할내. 자, 영통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자, 팔달구로 옮깁니다. 이게 이제 관할 밖으로 옮기는 셈이 되는데 그럼 분사무소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먼저 이전하고 신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먼저 이전하고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해요. 이때 그럼 이제 처음 보여야 될 서류. 자,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뭘 낼까요? 네, 이거지 이거.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사무소 확보증명서는 똑같이 갖춰야죠. 자, 그렇게 해서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관할 내나 관할 밖이나 다 주사무소. 자, 행정적인 것은 우리 주사무소 찾아간다는 거. 행정적인 것은 주사무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무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주사무소 찾아가니까 여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사무소는 이제 신고 확인서 있잖아요. 이거 신고 확인서 이제 재교부 하겠죠? 자, 재교부. 똑같아요. 관할 내로 옮겼으면 기존에 반납했던 것에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돌려줘. 이런 절차는 같아요, 다. 자, 그 다음에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 주사무소에서 신고하니까 분사무소는 몰라요. 예전에 자기 밑에 생겼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몰라요. 이사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사무소 관할청이 이전 전, 이전 후 관할청에 이전했다는 걸 알려는 줘야죠. 자, 이제 이사 갔으니까 너는 신경 꺼라. 너는 이제 신경 써라. 이렇게.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통보 절차. 자, 뭐냐면, 거기 주의를 봐봐요. 자, 50페이지 맨 마지막. 5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거기 서류 송부 절차 없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는 이렇게 관할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서류 주고받고 하느냐? 자, 서류 송부 절차. 자, 이게 없다는 얘기. 왜? 서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자, 설치 신고할 때 주사무소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다 어디서 가지고 있다고? 서류 같은 건 다 주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신고도 주사무소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서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 여기서 한다 이러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송부 절차는 분사무소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분사무소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뭐 자격증, 등록증 뭐 이런 재교부인데 자, 이것은 그냥 분실하고 해서는 재발급 받는다 이러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재발급 받을 때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이런 이전 신고도 당연히 자, 협회 통보사항이니까 이것도 하면 되고요. 자, 51페이지 사무소 공동 사용이 있어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공동 사용은 자,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자, 거기 첫째 줄 봅니다. 이게 법조문인데. 자, 개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 체크. 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 이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제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업무 처지를 서로 협조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법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특별히 규제하지 않겠다. 즉 자유롭다 이거. 자, 그래서 그 밑에 공동 사용 방법이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2명 이상이면 돼요. 인원 제한 몇 명까지 없어요. 면적이 커야 되겠네요. 그런 말 없어요. 종별 혼용하여 할 수 있나요? 예, 뭐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중개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절차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랬죠? 자, 먼저 이렇게 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라는 개공사가 있어요. 자, B가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사무소를 갖춰야 되잖아요. 등록 요건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료사 해가지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A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같이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뭐냐? 이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대신에 뭘 제출하면 되냐? 승낙서 제출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승낙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승낙만 받으면 됩니다. 또 자, A가 지금 자, 영업을 하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입지가 좋은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이선해서 사무소를 이전해서 합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 신고할 때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 대신에 자, C한테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지 자, 승낙서 제출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심할 것.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사 승낙서라고 그랬어요. 건물주 승낙서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네, 건물주가 아니라 개공사 승낙서 제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밑에 3번에 보면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업무정지 얻어맞으면 안 돼. 자, A가 지금 업무정지 몇 개월짜리? 자, 이렇게 3개월 얻어맞았어요. 그럼 영업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B가 나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 들어와 하고 승낙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업무정지 얻어맞으면 공동사용이 안 돼요. 또 자기가 업무정지 얻어맞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합칠 수 있냐? 업무정지 얻어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다음한 단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처음부터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다가 A 한 사람이 잘못해서 A만 업무정지 이렇게 3개월 얻어맞았다고 해봐요. 자, 이랬을 때 그럼 이 B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영업 못하나요? 그럼 안 되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여기까지 불똥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으로 하다가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업무정지 얻어맞았을 때는 이때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원래 있다가 업무정지 얻어맞았을 때 이렇게 합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동사용은 뭐냐? 네. 사무소만 같이 썼다 보니 모든 업무는 개별적이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등록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또 보증 설정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인장 등록 따로따로 합니다. 네. 모든 업무는 개별적이다. 근데 이제 자기네 둘이 또 뭐 서로 정할 수는 있죠. 역할 분담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그런 거 구분 없이 수익이 나오면 n분리로 나누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하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업무는 개별적이라는 거. 네. 자, 특별히 이제 뭐 낼 만한 건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52페이지. 자, 이제 겸업 보죠. 자, 이 겸업도 자,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됩니다. 자, 이 겸업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개업의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겸업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파트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업무의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자, 이것은 뭐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업무의 지역적인 범위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바운더리. 자,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나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자, 이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그 다음에 자, 법인인 개공사 같은 경우는요. 업무 지역이 뭐냐?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특히 법인 같으면 이제 분사무소든 특수법인이든 다 전국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부칙상 개공사 누구예요? 중개. 여기만 보면 돼. 그럼 이제 중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원칙과 예외로 있는데 자, 원칙이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내로 제한됩니다. 자, 특광도. 자, 조심하세요. 특광도지 이거 시, 군, 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광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일 이걸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다. 그러면 이거 업무적 범위 위반이 돼요. 업무적 범위 위반하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처분받게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 자, 근데 이 중개인이 자, 부동산 거래 자,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망을 이용을 하여 이제 중개를 한다고 할 때, 자, 이것만 예외입니다. 뭐냐? 자, 이 정보망에 자, 공개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공개된 물건이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자,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가입한 정보망에 다른 회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공개한 물건을 자기 의뢰인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조심하세요. 어디까지나 공개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건 당연히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중개인이 업무지역 밖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간단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겸업입니다. 자, 겸업. 자, 이렇게 지역적인 범위는 간단하고요. 자, 겸업.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 본업인데 중개업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겸업인데 자, 이게요. 개인인 개공사와 자, 법인인 개공사로 나뉘는데 자, 이 개인은 이제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자, 그리고 이제 중개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법에서 이들 개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당신네들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런 거다. 뭔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규제하지 않겠다.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 자유롭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들 개인은 자,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법률에서 못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우리 법에서 안 되는 것, 당연히 이런 건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나 약사 업무는 못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법에서 금지행위라고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런 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규제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개인에 대해서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자, 알선 대리업. 자, 알선 대리업.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차이가 있고 다른 건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 이거죠. 자, 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자, 딱 정해졌습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 외에 겸업을 할 수 있는 거 6개. 자, 이 6개가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 53페이지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겸업이라고 합니다. 자, 겸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 있고 따로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1번에 중개업이 있는데, 자, 중개업은 빼고요. 우리가 겸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2번부터 이제 8번까지 내용. 자, 2번부터 8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자, 첫 번째. 자, 여기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자,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자, 특히 여기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자, 여기 토지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대신 해줍니다. 이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를 해야 돈이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걸 일명 컨설팅. 자, 어디까지나 상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 중개업에 대한, 자,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합니다. 자, 여기 조심하세요. 중개업을 누가 해요? 자, 개공사들 하잖아요. 그런데 개공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입해라. 그럼 우리가 경영 기법, 경영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겠다.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심하세요.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개공사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도 이제 상업용 건축물, 자,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이 있어요. 분양. 자, 여기와 똑같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분양 대행입니다. 자, 여기도 토지 안 들어가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거 두 개 다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 이사하는데 필요한 용역업체가 뭐예요? 이삿짐 센터랄지. 또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도배 장판도 고치고 싱크대 수리하고, 자, 이런 인테리어 업체가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업체가 필요한데 이 업을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알선한다는 얘기예요. 알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소개. 자, 소개하는 거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권리를 분석합니다. 이거 소멸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 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몰라, 법을 안 배우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신해줘요. 그 다음에 뭐냐? 자, 취득알선. 이 말은 이번에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 중에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경락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알선 소개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매수나 입찰 신청 대리. 자, 같은 말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우리가 경매 참가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매수 신청한다. 나 거기 참가해서 내가 사겠다고 신청하는 걸 우리가 경우. 그래서 조금씩 용어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자, 이것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경매 절차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준다 이거예요. 자, 공매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 공매. 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거기 이제 주의 그랬잖아요, 주의. 자, 거기 주의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자, 그럼 이걸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자, 이때는 뭐냐?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자, 딱 하나.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이것만 등록이 필요해요. 그러면 단순히 권리분석 취득할선 등록이 필요 없어요. 공매는 다 등록이 필요 없어요. 이것만 등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맨 뒤쪽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요. 법인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거 딱 이것만 해야 돼요. 만일 법인이 이거 외에 다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겸업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거 겸업 위반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냐?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일 처리하고 받은 대가가 뭐 초과수수했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약정한 대로 받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자, 이 개인하고 연관시켜서요. 자, 그러면 법인에게 인정되는 이 6가지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할 수 있나요? 예. 자, 중개인은 이 5가지는 다 하고요. 아까 이거 6번째, 이거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6번째, 이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 그러면 이들 개인은 법인에게 인정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자, 이들 개인은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에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들 개인은 토지에 대하여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또는 관리 대행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못하지만 개인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들 개인은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 수 있나요? 예, 개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못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 안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훨씬 넓어요. 자,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규모가 크니까 규모 있게 하는 것은 이제 법인이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과 법인, 이렇게 구분하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겸업 파트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